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 파미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댓글 제가 좀 지웠습니다만, 3만 원 간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 근데 왜 좀 빠지느냐? 아니면 3만 원 간다. 그러니까 안 좋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댓글을 삭제한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어떤 위치든 어떤 흐름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3만 원을 찍는다. 지금도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좋은 자리를 유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3만 원, 4만 원, 5만 원도 가겠죠. 근데 아무 자리에서나 주가가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무조건 3만 원 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 실력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뭐 3만 원 간다, 3천 원 간다 이런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딱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자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에 중요한 내용과 위치가 있었던 영상을 좀 말씀드려보면 자 3월 24일 날 제가 이제 파미셀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자,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 정답이. 지금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거 하나예요. 답이 정답이라 하나밖에 그랬어요, 없습니다. 제가. 조금 밑으로 밀릴 수 있어요. 밑으로 밀릴 수 있지만 지금 자리만 지켜주면 언제든지 급등도 나옵니다. 이건. 네. 자리 그리고 지켜주면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이라도 올라갑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 네. 지금 빠지면 슬슬슬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 자, 24일 날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 자, 보겠습니다. 3월 24일 이 자리입니다. 이 캔들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치 15,950원을 지키면 급등할 수 있다. 분명히 제가 그림까지 그렸죠. 아니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올라간다. 빠졌을 땐 어떻게 한다? 슬슬슬 빠진다. 거짓말인가요? 영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탈됐죠. 자,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제가 표시한 가격에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하자마자 어떻게? 네, 슬슬슬 빠지죠. 2주 동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어떻게?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죠? 조금 빠질 수 있다. 그림까지 제 표시까지 했죠. 기준에서 좀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정답이라는 말까지 제가 좀 했죠. 이 위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빠졌어요. 슬슬슬 빠지고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 이 위에 올라오니까 처음 조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린 거죠? 이 자리를 지키면 급등한다. 이 자리를 지켜서 어떻게 돌파와 이틀 동안 지지하고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물론 순서에 대한 그리고 급등을 할 수 있고 하락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 누구나 합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야, 상방 하방 두 가지를 얘기를 다 하면 그게 무슨 분석이냐.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어떤 종목이든 그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얘기를 해서 벗어나면 하락이다. 유지하면 상승이다. 이게 정답이 아닌가요? 주식에서는 어떻게 먼저 갈지 먼저 빠질지를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글쎄요.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슬슬슬 빠지고 여기에서 지지받고 올라와서 안착해서 급등한다. 이런 모든 조건, 이런 라인이 아니라 가격대가 아니라 그냥 이 그림을 그대로 맞추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실력이 안 돼요. 기준에 대해서는 잡고 거기 이탈을 하느냐, 지키느냐 이제 그걸 아는 거지. 그 정도는 실력은 안 됩니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강조한 것을 이따가 말씀드리겠고요. 3만 원 간다. 그러니까 3만 원 간다에 대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들으시고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지금 이제 방송을 안 하고 종목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최근에는 뭐 법적이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다시 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안 하는 게 뭐냐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듣고 싶은 거 올라간다. 예, 이 얘기만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데 자 지금 보면 여기 보세요. 7월 23일 날. 자 저는 뭐 이런 거뭐 일부러 뭐 지우고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자 7월 23일 날 여기에요 여기. 그쵸? 이때 가능하다라고 했던 게 뭐죠? 여기를 보세요 여기. 여기를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뚫고 올라가면 3만 원 가능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찍을 수 있냐 없냐. 그 위치에 대해서 돌파를 했을 때 얼마를 찍냐 못 찍냐 그거지. 이렇게 빠지는데 3만 원 아무 데서나 3만 원 간다. 자, 제가 지금 최근에 뭐 전문가든 뭐 유튜버든 제가 아주 그냥 극혐을 하는 내용들 있죠. 야, 무조건 간다. 어떻게 간다. 예, 이 기업의 회장이든 뭐 임원이든 특히 세력들도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 못해요. 세력들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급락장이 올 때는 세력들도 후진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아무 자리에서나 다 잡아도 급등한다, 상승한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예, 모르겠습니다. 있는 뭐 부동산이든 없는 부동산이든 빚을 져서라도 예, 아무거나 그냥 다 들어가겠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 거. 그런 말 자체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잘못하고 발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아 무조건 3만 원이 간다라고 네 그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렇게 들으신 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거죠. 예, 말을 잘못했다라는 것과 뭐 이런 전달을 예,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절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댓글을 삭제한 이유가 뭐냐면 야 얘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얘는 뭐 그냥 무조건 3만 원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런 식으로 남들이 볼까 봐 지우는 거예요. 예, 저는 안 했는데 그죠? 안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제한 겁니다. 차라리 저를 욕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제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조금 네 분명히 제가 미리 사과 말씀드렸죠. 제가 말을 잘못하거나 예, 좀 표현이 잘못하거나 예, 발음이 좋지 않아서 예,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전에 분석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거 확인을 시켜 드렸고요. 어, 이제 현재 그래 그럼 뭐 과거고 현재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짧게 빨리 설명드리고 정리할게요. 왜 이때 3월 24일 날 이 라인을 중요시 하느냐? 자, 이 위치에 대해서 빠지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슬슬슬 빠지죠. 그리고 돌파와 안착 이틀 동안 안착을 하죠. 이 위치를 안착을 하니까 상승을 하죠. 그렇죠?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는 제가 알 수 있다. 그만큼 이 라인에 대해서는 확실 있게 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지금 답이 나와서 그래요. 그럼 지금 뭐다? 이 위치를 잘 보세요. 이 색깔 칠한 데를 보시면 이전에 제가 간단하게 파미셀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위치를 쭉 당겨서 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느냐 못 벗어나느냐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항이 생기죠. 분명히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이 빨간 19,800원 이 빨간색은 중요한 자리예요.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근처까지는 오진 않았지만 저항받고 빠지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색칠한 부분을 종가상이 돌파를 못해요. 못했어요. 그죠? 그럼 이건 빠지는 거예요. 왜? 강하고 중요하고 돌파하기 힘든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또 말씀드리는 게 이 위치. 그죠?
3월 달에 강조했었던 흐름과 위치에 대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이건 다시 빠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 대해서 반등이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수급에 대해서 잠깐 또 언급을 좀 할게요. 개인들은 잘 보세요. 제가 왜 이걸 슬슬슬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 질질질 뺍니다. 이런 모양이. 그러니까 흐름에 대해서 좀 보면 차트 흐름을 보면 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들은 고점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못 버티죠. 이거는 버틴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근데 버티다 지금도 힘들 겁니다. 왜? 본전을 안 주죠. 다 이게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수급을 왜 말씀드렸죠? 기간과 외인은 담고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간과 외인이 매수라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세력이 개인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모릅니다. 수급이 누가 들어와서 올라가고 누가 들어와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 수급만 보고 매매를 하면 되죠. 기업가 뭐 차트 이런 거 재료 무슨 분석이 필요합니까? 예, 수급만 보면 되죠. 주식이 그렇게 딱딱딱 맞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 그게 쉽지가 않다. 그게 딱딱 맞는 게. 그래서 자, 저는 뭐 수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예,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위치죠. 기준을 잡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치에 대해서 올라가느냐 빠지느냐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쉽지 않지만 뭐다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다시 자 이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저항과 지지와 그 다음에 흐름이에요. 왜 이렇게 흘러왔느냐.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과 이 위치에 대해서 아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장중에 대응하기가 너무 좋을 거예요. 여기가 왜 빠지지? 왜 횡보하지? 왜 올라가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 전부 다 대응을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대응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주가가 하락을 하면 상승도 나오지만 상승이 나오면 당연히 하락도 하겠죠. 하지만 계속 하락하거나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의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